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오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보수정당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호남에서 주로 출마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종로 선택은 어떤 배경입니까? 네, 호남에서 24년간 정치 기반을 두고 출마를 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종로를 출마할 생각을 가졌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통상적으로 통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대통령이 유권자인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든 정말 새로운 그 정치 세력화가 좀 필요하다. 그중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전문가들이 다수 국회에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분들의 서포터 역할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러한 얘기들을 바로 이 정치 1번지 이곳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파급 효과도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하나를 택했고요. 네. 또 하나는 잘 알다시피 지금 참 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많이 그 아픔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좀 지긋지긋한 이런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라든가 네. 또는 국민을 편가르기를 한다든가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게 미래 세대 후대에 여러 가지 그 자산이나 자원들을 갖다 미리 땡겨서 쓰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바로 이러한 지긋지긋한 이 문재인 정권의 네. 이러한 그 실정 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알려서 이번 선거에 심판을 좀 하자.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지금 한국당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삭발이나 또는 장외 집회나 네. 또 보이콧이나 또는 뭐 단식이나 네. 이제 이런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지시키고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선거 공간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종로를 출마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로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미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선거는 유권자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없다가 아닌데 네. 저는 종로 구민들이 네. 누구보다도 지금 현 정권이 하고 있는 많은 실정들에 대해서 경고 내지는 회초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에서 바로 그러한 회초리를 네. 이낙연 전 총리 쪽이 아닌 바로 저 이정현에게 네. 좀 표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회초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의 여론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분이 훌륭하십니다. 실제로 굉장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기도 하고 네. 좀 순탄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고요. 네. 특히 국민들께서 그동안에는 정말 그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들에 대해서도 실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택이 이제 4년이 가고 이 4년 중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정말 까딱 잘못하면 이러한 정권이 10년을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작 선거에 임해서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네. 분명하게 이 정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네. 그런 정도의 저는 말하자면 표로 심판을 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의견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습니까? 황 대표가 종로 나갈 것이다라고 아직 확정하진 않았는데요. 가능성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황 대표, 내가 이미 출마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황 대표께서 굳이 종로를 이렇게 선택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현재 집권 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세력들이 갈라지고 나눠지게 된다고 한다면 답이 뻔한데 네네.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황교안 대표 이전에 먼저 선언을 하신 겁니까? 시기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찍부터 네. 그러니까 그 순천에서 이제 호남 정치 24년을 접고 수도권으로 진출할 때 저는 항상 모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세고 가장 의미 있고 아는 곳을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사실상 종로에 대해서 항상 의미를 제가 이런 예고를 해 왔었었고 다만 그 선언을 오늘 그 입춘을 계기로 네네. 정말 새 봄이 와야 되겠다. 새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 선언한 것 뿐이지 서울 올라올 때부터 저는 종로를 겨냥을 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파가 하나로 뭉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보수 대통합에 참여를 하고 협통에 참여를 하고 결국은 황교안 대표와 어떤 지역구에 있어서도 교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현 정부의 이러한 폭주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야당이 분열돼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폭주에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양탄자를 깔아주는 그런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문재인 정부를 좀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은 다 뭉쳐야 된다. 또 그 정당들과 정파들과 사람들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솔직히 말해서 자유 민주 세력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콘크리트처럼 지금 단단하게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정치적인 야심과 정치적인 탐욕을 갖고 이용하는 몇몇몇몇의 소위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까 이 말하자면 보수의 그 어떤 바른 자유민주 세력들을 갖다 나누고 가르고 편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긴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치 지도자들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소위 지금 각 지파의 말하자면 지도자 하고 있는 이 분들이 사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라 또 그 국민의 미래를 먼저 챙기고 생긴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어디를 출마를 해야 될지 또는 출마를 포기를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정리를 하면은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나 목표는 같이 하고 있지만 오늘 선언하신 종로에는 황교안 대표가 안 나와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나와 주십사라기보다는 당연히 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 같은 노선과 길을 가고 당은 틀리더라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종로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